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우리 동네 잘 나가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죠. 오늘은 그 잘 나가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이 참 잘 살고 너무 잘 나가면 배가 아프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는 진실인지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학원인으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른즉 저희 동네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학원이 있어요. 한 2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산책을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엄마를 그 산책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엄마들을 만나면 거의 아들 얘기, 학교 얘기, 성적 얘기, 그리고 학원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여전히 그날 또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학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잘공이는 잘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잘공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잘공이가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땡땡 학원에 다녀. 그런데 그 땡땡 학원을 그만둬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만두려고 그래? 하고 제가 물었더니 잘공 엄마 하는 말이 그 학원 원장님이 너무 네 가지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 왈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을 성적만 봐.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하고 그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등급에 따라서 그 엄마들의 등급도 나누듯이 엄마들한테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또 궁금증이 발동을 하죠.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또 캐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잘공 엄마 하는 말이 어느 날 겨울에 아이들이 외투를 벗어서 외투를 이렇게 다 걸었는데 아이가 숙제를 잘 안 해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자기 성질을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그 아이의 외투를 땅바닥에다 던져서 외투를 지근지근 밟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오면 스피커폰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숙제 안 해왔다고 그 엄마를 그 학생 다루듯이 스피커폰으로 야단을 치는 거야. 나도 몇 번 겪어봤는데 아무래도 나는 그 학원을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지금의 기분보다 아이가 좀 더 발전이 있고 좀 더 나아갈 방향만 생각해서 선택하고 학원을 결정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새록새록 그 생각이 그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 이 이야기는 엄마들 사이에 전에서 와전되어 온 오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학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설마 그러기 하겠어? 사교육 선생님이지만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인데 그렇게 인성이 막무가내일까? 이거는 어떠한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엄마들 사이에 와전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진실인지 오해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학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장님을 이해하고 그 원장님 입장에서 섰지만 이 이야기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듣는다면 아마 100% 그걸 진실로 듣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또 그 학원에 다니는 엄마한테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았죠. 어머니 그 학원에 다니는데 아직도 그 학원 다니시나요? 라고 이제 전화해서 여쭤보았죠. 그 어머니 아이는 참 성실하고 그리고 잘 선생님이 교육하는 걸 100% 따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 교육을 잘 따라가고 있는 학생이었기에 그 엄마는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단호한 그 결단력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신뢰도를 많이 얻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카리스마에 그 선생님의 말투에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데 똑같은 말투 그 원장님의 똑같은 억양 똑같은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부모님들은 정말 재수없고 정말 네 가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학부모님은 정말 결단력 있고 그리고 단호하고 그 카리스마에 아이들을 잘 리드하고 있다라고 매우 신뢰를
하더라고요. 자, 똑같은 학원, 똑같은 원장님인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아, 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코걸이가 될 수 있고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허리가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옛날에 그 대화를 나눴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른즉 저희 공부방에서는 아이들이 입시를 하게 되면 모든 외투는 다 벗어서 옷걸이에 다 걸거든요. 그래서 옷걸이에 다 걸고 자기 책가방에 있는 책을 꺼내서 작은 바구니에다 자기 책을 담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온 가방이나 본인이 메고 온 가방은 따로 분리를 해서 그 큰 가방 놓는 그 공간 바구니에다 담고 책과 노트와 연필과 치우개 그리고 원서와 CD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내가 필요한 그 물건만 가져와서 책상에서 공부하고 내가 컨펌 다 받고 검사 받으면 그 물건 다시 바구니에다 갖다 놓고 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책상에 앉아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 공부방에서는 입고 온 두꺼운 옷을 탈의를 하고 내가 가지고 온 가방을 정리하고 가방에 있는 물건과 책, 노트를 바구니에 담아서 한쪽에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책상에서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책과 노트와 연필만 가지고 책상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잠깐 짬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교실을 둘러보는데 교실을 둘러볼 때마다 아이들이 노는 바구니가 정말 중구난방 난리를 치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항상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허리가 아픈 관계로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바구니를 정리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이렇게 바구니를 밀어서 이렇게 예쁘게 좌우 정렬을 시키거든요. 보통 게으른 사람들은 땅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주울 때 발가락으로 물건을 짚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허리를 숙이지 않는 상태에서 발로 이렇게 바구니를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발로 바구니를 좌우 정렬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 모습을 다른 제3자가 보았을 때 이 모습도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아이들의 바구니를 지근지근 발로 밟고 다닌데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겠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무시하듯이 바구니를 발로 툭툭 차고 다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그때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매치시키면서 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뜨끔하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참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할 때 주변의 말들로 인해서 주변의 구설수로 인해서 그곳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겉보기엔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고 강단이 있어 보일지라도 참 내고 마음속 깊은 곳엔 연약함이 있거든요. 주변의 학부모님들로 인해서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신념과 상관없이 매우 회처지고 그렇게 된다면 참 선생님도 상처받습니다. 선생님도 그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또는 그 에너지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공부방, 교습소, 학원 운영에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신념대로 내 소신 있게 추진력 있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내공을 길러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사람이 내 맘 같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또 나를 믿어주고 나를 또 밀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학생, 그 학부모님들이 있기에 또 내가 그거를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딛고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과 그런 학부형이 있기에 또한 행복하게 또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의 현실, 부정의 에너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그리고 소소하지만 소중한 그런 긍정의 학생들과 긍정의 학부모님들과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또 힘을 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일구어 가보자고요.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또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